네, 이번에는 멀티 디바이스 디자이너의 새로운 컨셉인 파이어 UI에 대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파이어 UI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의 특성을 살리며 하나의 소스 코드로 다양한 플랫폼과 디바이스에 맞는 화면과 앱을 구성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네, 최근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 글래스를 시작으로 얼마 전 삼성에서는 여섯 번째 스마트워치인 기어 S, 그리고 LG 진영에서는 G 워치 R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얼마 전 애플에서는 애플워치가 발표가 되어 세간의 관심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영역에서는 성능과 휴대성을 겸비한 서피스, 프로 3 등 태블릿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러한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윈도우에만 집중을 해도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다양성이 더 커지고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디바이스만큼 화면의 크기와 플랫폼의 스타일도 제각각인데요. 어떻게 디바이스의 특성에 맞는 스타일과 UX를 구성할지 개발자와 관리자들은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R&D 스튜디오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디바이스와 폼팩터, 즉 화면 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파이어 UI 기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어 UI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제공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양한 디바이스에 맞는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멀티 디바이스 디자이너입니다. 멀티 디바이스 디자이너를 이용하면 플랫폼별 화면뿐 아니라 다양한 디바이스와 디바이스의 화면 크기, 즉 폼팩터에 맞는 화면을 개별적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응형 UI를 제공하는 T-멀티뷰 컴포넌트입니다. 멀티뷰 컴포넌트는 하나의 컴포넌트가 플랫폼과 화면 크기에 디바이스의 폼팩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시되는 컴포넌트인데요. 스마트폰과 태블릿 그리고 PC에 최적화된 기능을 하나의 컴포넌트를 통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 친화적인 반응형 서비스입니다. 동일한 컴포넌트가 플랫폼에 따라 플랫폼에 맞는 형태로 표시하는 등, 그리고 일부 컨트롤은 스타일이 적용된 컨트롤이 아니라 그 플랫폼의 네이티브 컨트롤을 그대로 파이어몽키에서 이용해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씩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 디바이스 디자이너인데요. 다양한 디바이스의 폼팩터에 맞는 화면을 개발하기 위해 XE7에 새롭게 적용된 혁신적 멀티 디바이스 디자이너입니다. 우선 마스터와 뷰 개념이 적용되었는데요. 마스터 뷰에는 기본적으로 UI를 구성하게 되고요. 상단에 마스터 뷰가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과 디바이스에 맞는 뷰를 추가한 후에 해당 디바이스에 맞게 레이아웃과 스타일, 그리고 속성 등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는 것 같이 마스터 뷰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안드로이드 뷰와 아이폰 뷰를 제가 추가를 해서 이렇게 각각 장치에 맞는 UI와 레이아웃, 속성, 스타일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데모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가 약간 바뀌었는데요. 기존 X7까지는 파이어몽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멀티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으로 통합이 되어 있고요. 해당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템플릿 화면은 비슷하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블랭크 어플리케이션 선택하고 제가 사용할 버튼을 하나 추가해서 적당한 위치로 이동 후에 그 다음에 스타일북 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드로이드 4인치와 아이폰 4인치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뷰를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좌측 상단에 버튼이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북에 안드로이드에 맞는 스타일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공용, 그리고 문서의 엠버카드로 스튜디오, 스타일에 안드로이드의 어두운 스타일을 적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폼에서 스타일북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드로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위쪽에 버튼이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일도 아이폰의 스타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아이폰도 어두운 색상으로, 그리고 스타일북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듯 마스터에는 네, 필요한 컴포넌트를 적용하고서 폼에 대한 그 컨트롤의 이제 그 이름이나 등등 속성들을 그 공통된 속성들을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디바이스의 특성에 맞도록 네, UI와 속성 그리고 스타일을 적용한 이후에 네,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네, 그 안드로이드에 맞는 네, 화면이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 하나의 소스 코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소스 코드로 각각 디바이스에 맞는 UI를 공통적으로 네, 소스 코드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는 보시는 것처럼 네, 마스터 뷰가 적용된 네, 폼 파일,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적용된 폼 파일, iOS가 적용된 폼 파일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그 팁을 보시면은 그 폼이 적용되어 있는 그 코드를 보시면은 네, 이너리티드로 그 마스터 뷰에 있는 항목들을 상속을 받고요. 그 안드로이드에서 변경된 항목들만 이 폼 파일에 기록되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다시 폼으로 돌아가고요. 네, 마스터에서는 네, 뷰에지어 텍스처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인 컴포넌트들의 속성들이 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오브젝트로 선언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그 시간 관계상 각각의 디바이스에서 실행하는 것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멀티 디바이스 디자이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다음으로는 멀티뷰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멀티뷰는 하나의 컨트롤러 구성된 컴포넌트가 플랫폼과 폼팩터에 따라 네 가지의 다양한 형태로 표시되는 적응형 UI입니다. 그 모두 속성을 통해 원하는 표시 방식을 직접 네,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플랫폼 친화적인 속성의 플랫폼 비헤이비어를 선택하면 플랫폼과 폼팩터에 맞는 방식으로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싶은 경우는 사용자 정의 표시 방식을 직접 구현해 표시 방식을 추가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후에 진행되는 데모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네 가지 멀티뷰 표시 방식을 알아볼 것인데요. 먼저 좌측 하단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서 메뉴를 표시하는 방식인 드로어, 즉 서랍형 메뉴 표시 방식입니다. 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에서 메뉴를 표시할 때 많이 사용되는 메뉴 그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좀 더 큰 화면에 적합한 고정된 그 메뉴가 고정된 방식의 네, 표시 방식입니다. 태블릿 같은 경우 화면이 스마트폰보다 다소 크기 때문에 좌측에 고정된 메뉴와 우측에 내용을 표시함으로써 좀 더 그 편리한 UX를 네,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스마트폰에서 사용된 드로어 메뉴인데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메뉴가 오버랩 그 위쪽으로 표시되는 방식이었다면은 세 번째 제공되는 거는 메인 화면이 옆으로 네, 밀리는 푸시형 네, 드로어 네, 서랍형 메뉴 표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팝 오버 형태로 네, 팝업 형태의 메뉴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다양한 네, 그 표시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iOS에서 네, 표시된 멀티뷰 화면이고요. 드로어 형태, 그리고 팝 오버 형태, 그리고 옆으로 밀리는 네, 서랍형 메뉴, 그리고 좌측 메뉴가 고정된 네, 도킹된 패널 형태의 표시 방식 네 가지를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동일하게 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데모를 통해서 멀티뷰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모 프로젝트를 열겠습니다. 네. 네, 멀티뷰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네, 스트럭처를 보시면은 멀티뷰 아래에 리스트 박스와 툴바 이 두 가지가 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멀티뷰는 일종의 이제 컨테이너 역할을 하고요. 다양한 이제 컴포넌트를 네, 담을 수 있고요. 멀티뷰 그 담겨진 컴포넌트들을 네, 다양한 표시 방식으로 표시해주는 것이 멀티뷰 컴포넌트의 역할입니다. 속성들을 보시면 다양한 이제 옵션들을 보실 수 있어요. 네, 드로어 옵션, 그리고 네, 팝 오버 옵션 등 다양한 옵션들을 속성창을 통해서 그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드, 네, 모드를 보시면은 플랫폼 친화적인 속성부터 네, 커스텀 드로어 패널, 그리고 네, 팝 오버까지 다양한 네, 속성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속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T 멀티뷰 프레젠테이션 네, 클래스를 상속받아 가지고 네, 중앙에 표시되도록 제가 그 클래스를 만든 이후에 유닛이 생성되는 시점에 커스텀 프레젠테이션 클래스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네,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표시 방식으로 네, 커스텀 방식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데모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로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네, 플랫폼 친화적인 속성이 좌측이 고정된 네, 항목이고요. 네, 윈도우는 화면이 크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팝 오버 형태를 선택을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팝 오버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드로어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좌측에서 메뉴가 튀어나오는 형태입니다. 드로어 같은 경우에는 오버랩과 푸싱 이 두 가지를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가된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누를 때 중앙에 표시되는 형태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에서 그 안드로이드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배포한 항목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멀티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네, 플랫폼 친화적인 속성은 네, 드로우 형태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항목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커스텀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네, 중앙에 표시되는 형태로 네, 메뉴를 선택을 할 수 있는 UI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멀티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다음으로는 그 플랫폼 친화적인 반응형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몇 가지 컴포넌트의 플랫폼 친화적인 속성이 추가되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멀티뷰에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탭 컨트롤에 적용이 되었는데, 그 기존에는 그 탭의 위치를, 탭 포지션을 그 탑이나 보톰 등으로 네, 그 지정을 했어야만 했는데 플랫폼 디폴트 속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 iOS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탭이 표시가 되고요. 안드로이드는 많이 사용되는 위쪽으로 표시가 되도록 플랫폼에 네, 친화적으로 네, 그 표시하는 방식을 다르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소스에서 하드코딩 됐던 부분을 이제는 속성 설정만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이 개선되고 새롭게 추가되었는데요. 먼저 이제 데스크탑으로 이제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멀티 모니터를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주셨던 내용인데 당겨서 세로 고침을 어떻게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예제 소스를 드렸었는데 그 XE7에서는 리스트 뷰에 당겨서 세로 고침 기능이 기본적으로 네,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네이티브 컨트롤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모든 플랫폼에서 멀티터치 기능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포할 수 있는 배포 관리자 쪽이 개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PA 서버 매니저가 맥에서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PA 서버를 네, 여러 개의 PA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네, 앱이고요. 그리고 PA 서버에 더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의 이제 새로운 기능인데요.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자바 라이브러리, 즉 자르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2 OP, 네, 자바2 오브젝트 파스칼, 즉 자바 안드로이드 클래스를 오브젝트 파스칼 인터페이스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 두 가지가 추가됨으로써 기존에 이제 자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 그 인터페이스 파일을 네, 그 인터페이스 파일을 만들고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기 위해 덱스 파일을 만든다든지 상당히 번거로운 기능이 있었는데 좀 더 편리하게 자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푸시 알림과 광고 관련 프로젝트 옵션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몰입 모드를 안드로이드 키캣 4.4 이상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모바일 광고 SDK가 XE6부터 개선된 SK를 사용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의 스플래시 스크린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내용인데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스플래시 스크린이 지원되도록 XE7부터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iOS에서는 새로운 표시 방식의 아키텍처인데 일부 컨트롤들은 네이티브 플랫폼을 그대로 이제 컨트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현재는 T 에디터와 T 캘린더 이 두 가지 컴포넌트에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다양한 이제 컨트롤들에서 네이티브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플랫폼과 더 친밀한 앱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